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시 울산기후 환경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2020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가 벌써 진행한 지가 7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나서 소통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니까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질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마스크를 좀 벗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할 테니까요.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숲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죠. 한세롬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숲이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숲과 환경을 더 잘 지키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콘서트에서 청소년 여러분 앞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6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딸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지구를 함부로 써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세대로서 청소년 여러분들께 이런 환경을 물려드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정말 귀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구를 더 잘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정보 저희들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UBC 울산방송 우리 조민조 PD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BC 울산방송에서 지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조민조 PD라고 합니다. 지구수다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수많은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울산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해가지고라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런 환경 이야기들을 조금 몇 번 나눠본 적은 있었는데요.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환경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래 세대 그리고 너네 청소년들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수명을 다하고 죽고 하면은 끝이지만 이 미래 시대를 이제 살아나갈 것은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작 인사부터 말이죠. 일단은 우리 환경에 대한 네.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자리에 더욱더 비장한 각오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환경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제7회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석학들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인류가 무분별하게 초래한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류 모두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청정 그린도시 건설을 목표로 수소 경제 산업, 부유식 해상 풍력 등 4차 산업 시대의
걸맞는 친환경 신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 전략, 쓰레기 배출 감량,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크 콘서트를 축하하며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울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송철호 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집, 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더 나은 집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이야기 안 하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새 학생들 말로 하루하루가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내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데 세계 확진자 수가 이제 2,700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이 이렇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하는 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같이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만족도가 6.1점에서 4.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일 큰 걱정은 학업과 진로가 고민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출을 못해 답답한 것,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못해 불안한 것 등이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정말 잘 막아내고 있는 나라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선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띄우고 컨택트 있을 시대에 맞는 그런 연락과 이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에 어떻게 생활하면 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저희가 수칙을 또 지키면, 저희도 이렇게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며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후 변화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바이러스라는 게 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늘 있었던 겁니다. 제일 뭐 많이 아시는 것들이 이제 뭐 홍역이라든지, 뭐 흔히 독감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플루엔자, 그리고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인류의 생존을 좀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바이러스였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고 있던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몸에 맞게 변형이 된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2002년에 그 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향 고양이가 숙주였어요. 근데 그게 인간에 맞춰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낙타가 숙주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인간의 몸에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르스가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숙주가 뭐냐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인간의 몸에 위협을 가하는가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그런 산림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자연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면서 인간과 어떤 야생동물들이 접촉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개발 그리고 온난화하면서 그런 야생동물들의 그 서식지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자주 접촉이 되겠죠. 야생동물과 인간이. 그럼 바이러스는 그거에 맞게 더 자주 접촉이 일어나는 인간으로 숙주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 접촉이 많아졌고 바이러스는 그거에 맞게 진화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면은 뭐 바이러스가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역적 취급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그냥 그 생물일 뿐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예전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은 환경이 변화하기 변화의 기초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예, 많은 그리고 개발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음. 더 자주 접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더 심해지면 앞으로는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변화보다는 좀 위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이게 날씨가 최근에 날씨가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급변하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큰 태풍들을 많이 겪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유례 없는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극심한 폭염, 그리고 지금도 장마 이후에 폭염을 겪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온실 안에 있는 것처럼 온실 가스에 의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워진 현상이 극지방이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서 원래는 뜨거운 공기가 극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극지방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없어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풍을 일으키는 저기압이라던가 폭염을 일으키는 고기압 등이 우리나라 근처에 정체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경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쪽으로 갔던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또 오랫동안 머물고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겪는 이런 날씨의 변화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기후 재앙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게 그 최근에 급변하는 날씨가 우연이 아니었군요.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해수면이 이제 바다 이제 표면 온도가 한 27도 정도 이렇게 더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태풍이 일어나는 그 횟수가 더 자주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018년이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태풍 한 9개, 10개의 어떤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계속 더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위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기. 이거 정말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그 실시간 우리 채팅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벤트로 퀴즈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대로만 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저희가 온라인 쿠폰을 마구마구 쏘아드립니다. 자,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적기 전에 먼저 핸드폰 끝자리 4자리를 적어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9월 18일이죠. 지금 자막에 표시되고 있는 이 주소로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긴장하시고요. 모든 지식 동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돈 있잖아요. 돈, 머니. 네. 돈도 쓰레기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여러분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도 쓰레기다. 제가 생각해서 돈이 왜 쓰레기일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 빠르게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카운터 들어갑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네. 자, 우리 정답은 네,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죠. 아, 정답은 돈도 쓰레기입니다. 오, 오! 오, 야, 네. 돈도 쓰레기다. 아니, 돈이 왜 쓰레기예요? 돈 같은 경우도 이제 폐기물로 치면은 그 쓰레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돈 쓰레기가 5톤 트럭으로 몇 대쯤 됐을까요? 돈의 쓰레기 돈을 양.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한 두 대? 2대 네. 140대 분이었다고 합니다. 140대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를 이제 쓰레기로 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새로 찍으려면은 네. 여기 드는 비용이 671억이나 들고, 액수로는 2조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돈을 버린 거 아니라 이제 못 쓰는 네, 우리 그 돈을 폐기할 때 드는 돈이 이 정도 든다고요. 그렇죠. 돈을 먹네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돈도 쓰레기다 이런 데 꼭 참고하시고 정답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없는 혹시 백령도라고 알고 계세요? 백령도? 뭐, 네. 네. 자, 공장이 없는 백령도에는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공장이 없는 백령도에도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백령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통 일기예보실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네. 해병대가 아, 네, 네, 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나오신 네.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자, 정답 한번 알려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볼 땐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답은 X입니다. X. 네. 아니, 공장이 없는데 산성비가 네, 뭐 우리 흔히 미세먼지도 많이 중국에서 내려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해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해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약간 다른 또 얘기긴 하지만 뭐 뱃속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죽었던 그 엘버트로스 혹시 아시나요? 뱃속에서 이제 네네. 네, 보면은 이게 딱 열어봤더니 이게 새 종류인데 안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화면에.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엘버트로스가 사는 섬은 사람이 없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런데도 이제 그 새들은 플라스틱 먹고 죽는 것이죠. 그런 음. 것처럼 오염, 공해, 플라스틱 이런 거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정답은 X입니다. X. 네. 아무튼 우리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또 좋은 저희가 선물을 선물을. 드리니까.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제가 한 두 문제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내기보다는 먼저 우리 PD님이 한번 다음 문제. 네. 요거 네. 맛있는 문제네요,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문제네요. 네, 그 요즘에 현대인의 뭐 그 최애 중에 하나죠. 그 치킨. 치킨. 네. 치킨 너무 좋아하죠. 네. 치킨 뼈는 음. 음식물 쓰레기이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치킨 뼈는 음식물 쓰레기다. O 아니면 X. 자, 여러분들 빠르게 네, 정답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여기 정답이 없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치킨 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않나요? 일단 이건 저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아직 정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다.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맞나요? 혹시 정답을 한번 학생들에게 학생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치킨도 맛있고, 네, 뼈도 이거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자 일단은 계속 답변해 주시고, 네. 자 이제 카운트 한번 할까요? 5, 4,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치킨 뼈는 일반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X.
아니 X라고요? 네. 지금까지 아니 많은 치킨은 분들이 드시지만 치킨 뼈를 드시진 않잖아요. 먹지는 않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이제 이걸 배출했을 때 동물의 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토양의 어떤 비료가 되기도 하는데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었을 때 치킨 뼈를 먹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먹더라도 이게 소화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사실은 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성부장님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조금 이번 앞선 문제를 푸셨으면 이것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돼요. 복숭아, 자두 안에 딱딱한 씨앗들이 들어있죠. 이 씨앗들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복숭아와 우리 자두 등 우리 과일 씨가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 네. 자,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올려주세요. 첫 번째 문제하고 거의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느낌 오시나요? 네. 첫 번째는 아니었다. 두 번째도 보통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음식물 쓰레기 맞다. 네. 복숭아나 자두. 잠깐만요. 아직 네. 아직 카운트다운을 아직 안 분들이, 했군요. 네, 네. 카운트 안 돼 있어요. 네. 자, 올리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지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금방. 자, 이제 정답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 자두 등 딱딱한 씨앗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네네. 이것도 드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딱딱한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게 되면은 음. 사료로 쓰거나 이렇게 비료로 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고 싶다 하면은 아주 잘게 부수어서 배출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지만 네. 잘게 부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도 된다. 맞습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사료로 가는군요. 사료나 네. 비료를 만드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아쉽지만 우리 실시간 퀴즈는 지금 타임은 여기까지 가고요. 또 잠시 후에 더욱더 좋은 선물 가지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들을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토크 콘서트의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요? 바로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관심 있는 그런 분야 그리고 그런 질문들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친구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여자고등학교 김지민입니다. 저는 더위에 무척 약한 편인데 올해 여름에도 많이 더울 것이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을 깨고 비도 많이 오고 강한 태풍도 연달아 오면서 더위를 느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요. 올 여름은 그래도 덜 더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우산 없이 보낼 수 없었던 올해의 날씨가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조금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날씨를 통해 환경을 지켜달라는 지구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김지민 우리 학생인데요. 야, 우리 마지막에 말이죠.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싶다는 그 마음 너무 이쁘고 기특합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 우리 PD님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김지민 학생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날씨를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외침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날씨를 통해서 어쨌든 그 지구의 그 어떤 고통을 좀 느낀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에코백, 텀블러 이런 것들 개인의 실천일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에코백, 텀블러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분들에게 조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내가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가서 쓸데없는 이제 포장지, 비닐 포장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트에 그냥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이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포장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포장재를 없애달라는 그런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가 조금씩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얼핏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종이컵 하나에 100원의 보증금, 50원이든 100원이든 보증금을 내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쓰고 나서 돌려주면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종이컵을 계속 소비해야 되니까, 종이컵 만드는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논리로 사라졌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다시 도입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뭔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활동,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일단 뭐 저희가 흔히 그 물이나 음료들 마시도 이렇게 다 텀블러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종이컵이나 일회용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좋고, 또 요즘에 또 개성 있는 텀블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본인에 맞춰서 그것도 패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네네네. 저는 몰랐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사실은. 네. 이거 어디에 검색하면 되죠? 뭐 온라인 어디에 네,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괜찮고요. 네네.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국내도 많고 해외는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은 모든 것이 기본은 실천이다. 네. 네, 관심과 실천하지 실천. 않으면 관심과 실천입니다. 관심과 실천이다. 여러분들 두 가지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님은 어떤 또 생각을? 네. 저도 PD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 노멀 세대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런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의 생활 실천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개인의 삶을 바꿔야 되고, 이런 삶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사회라든가 기업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구의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온실효과가 줄어들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건들에 얼마나 이 화석 연료가 배출되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하는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런 방법이 이제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금 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물건들을 이제 소비하길 원하고, 또 생활 방식을 바꾸기 원한다라는 거를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게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사실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꼰대 세대가 많아서요. 저도 이제 꼰대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제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나는 생활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물건들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들을 갖고 싶다라고 실천을 하고, 그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에 제안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예요. 10대고요. 이 친구가 자기들이 이제 미래 세대인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켜 놓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스웨덴 의회 밖에서 운동을 벌였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석 좋아하십니까? 네. 네, 그레타 툰베리가 결석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벌였거든요. 네, 작년도에 네. 우리들은 이제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후 위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외침을 유엔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전 세계 학생들이 결석을 같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멸종 위기종이다라는 얘기를 들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그 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런 상황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기후변화를 막아낼 지역들은 여러분이고 또 저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 기본 여러분들 할 일을 다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도 요즘 뭐 잘 결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온라인 수업 꼬박꼬박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 좀 줄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자가용 모잖아요. 네. 자가용 모는 것보다는 그 대중교통. 네, 그렇죠. 대중교통보다는 그 걸어가는 자전거. 네. 자전거보다는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도보. 네. 이게 탄소를 줄이는 또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전거와 도보는 거의 뭐 인간의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그렇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때 걷다 보면 사실 저도 요즘 많이 걷는데 걷다 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차 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걷다 보면 놓쳤던 것들을 많이 보고 있게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인 또 마스크 딱 사용하시고 네. 조용한 곳으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산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두 분의 말씀 관심과 실천이 또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친구의 또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유주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탄소 배출로 인한 인적 원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 20년 변화와 세차운동 같은 지구 궤도 변동에 따라 태양열의 흡수량이 변화한다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들에 의한 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자연적 원인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신효주 친구죠. 신효주 친구. 일단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정도의 클래스, 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자, 지구 온난화 원인과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말로 지구 온난화하는데 저희들은 뭐 느낌 정도는 아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 사무장님 그냥 지구 온난화 뭐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저희가? 지구 온난화는 네. 우리가 이불을 덮은 것처럼 온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네. 이렇게 다 뜨거워진다. 지구 자체가 자체가 온실이 된 거죠. 온실이 네. 된 거.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가 온실이 된 원인, 그것이 이 학생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천문학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화산이 분화해서 에어로졸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태양 활동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우리 지구의 기후가 변화를 해왔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를 보면요. 10만 년을 주기로 4도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해요. 그 10만 년의 4도라고 하면은 한 2.5만 년에 1도 이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연적인 기후 변동을 넘어서는 굉장히 빠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인위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땅 속에 묻혀있던 화석 연료를 거기에 들어있던 탄소를 지구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대기 농도에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그럼에 의해서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덮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된다면 지금 지난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 1도가 변화를 했거든요.
원래 10만 년 동안 4도인데 100년 동안 1도가 변화했는데 이대로 쓰다 보면은 2100년에는 3도가 변화를 한다고 해요. 지금 1도가 변화했는데도 지금 태풍이며 이런 다양한 기후 재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3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다시 바꾸고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1도, 2도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평균 기온이니까요. 평균 기온이.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문득 이제 온실 지구 네네. 온난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혹시 그 얘기 많이 아마 청소년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따뜻한 물의 개구리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따뜻한 물의 개구리.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네.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뛰쳐나가겠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원래 물에다가 자연적인 물에다가 이제 개구리를 넣어서 그냥 그걸 서서히 가열하면은 이 개구리는 자기가 이제 죽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 그 온도에 계속 적응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제 개구리가 죽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온난화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의 일상생활은 별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점점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인류가 진짜 이렇게 멸종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갑자기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메탄가스 혹시 아시나요? 메탄가스? 네네네. 네. 뭔가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아실 메탄가스가 이제 바이오가스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가 먹고 사실 기체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네. 트름을 하든 방귀를 끼든. 네. 이제 그런 가스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 가스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23배 온실 효과가 굉장하다고,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맞죠? 이렇게 사육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그런 동물의 숫자보다 굉장히 더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 그래서 뭐 달걀, 우유 네네. 아니면은 또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한 뭐 이렇게 그 가축으로 인한 그런 메탄가스나 이렇게 온실가스가 한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는 편인데, 네네. 소가 만약에 1kg의 어떤 그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사료가 한 몇 킬로그램 정도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소 몇 킬로? 1kg를 찌우기 위해서 사료가 네. 10kg가 필요하답니다. 아, 제가 딱 10kg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네. 그 10kg를 위해서 이제 사료를 또 재배해야 되니까 땅을 벌목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 아까 야생동물 서식지를 줄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파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다 연쇄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600리터의 메탄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하루에 600리터의 메탄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그게 그 소형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신효주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기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기를 줄이는 네. 게 네. 또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기를 줄이면 그만큼 덜 대량 사육이 될 것이고, 네네. 그러면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동물들의 숫자가 좀 줄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금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메탄가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방향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아. 그러니까 고기를 줄이는 거. 네, 육류 좀 줄여라. 네. 그럼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채소 위주의 또 식단이 또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또 사는 집은 매번 이게 청소하고 또 꾸미지 않습니까? 네. 그런 큰 의미에서 우리 환경도 집만큼 우리 지키고 또 꾸미고, 네, 이렇게 좀 그 안에 기본을 지키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이죠.
실시간 창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요. 네. 아, 이게 좋네요, 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 서로 그러네요. 대면하는. 아이디 우리 재홍이 재홍이. 재홍이라는 우리 분이 이분은 그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수소차를 타도 환경 오염이 되나요? 네,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네. 말씀하시죠. 저는 뭐 그냥 짧게 네. 말씀을 네네네. 드린다면 이 수소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자연에서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물질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 수소차를 타면 배출했을 때 그냥 물로 빠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염이 되지 않죠. 수소차 괜찮나요? 네네네. 전기차 어때요? 근데 전기차는 저는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전기차도 좋긴 한데 네. 결국 우리가 모든 쓰는 전기들이 다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원전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풍요롭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원전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 저는 수소차보다는 이 전기차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충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친환경 차로 구분되지만 수소차는 좀 더 전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소차가 거의 뭐 탑 중에 탑. 네. 일단 뭐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잖아요. 그보다도 우리 수소차, 전기차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아이디 재홍 씨에게 선물 바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또 우리 한 분 더 있습니다. 아이디 만개라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도, 2도, 지금까지 막 3도 정도 이렇게 뭐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측이 되게. 예. 네. 한 번 상승한 기온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까 온실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온실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베타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올라간 기온을 떨어뜨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기온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미 올라간 이 기온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힘은 들지만 우리 먼 훗날까지 실천한다면 저희 세대 아니라도 그 다음 세대 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부터. 네. 저희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만개 우리 이분에게도 선물 드립니다. 네.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세 번째 고민 한번 정예영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정예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목이 텀블러로 기후위기 막는다? 틀렸습니다. 인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 내용은 생활 속 실천으로는 절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 였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처 선진국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기후위기 대처 방안을 실행까지 옮길 수 있었는지와 우리나라는 왜 그런 시행을 하지 않는 건지, 만약 못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혜영 학생, 일단은 정확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다가왔어요. 네. 우리 어떻게 사무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정부도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보시기에는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란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해상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 중에 하나고요. 또 이미 이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은 기업들한테 너희 물건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싶으면 이만큼만 배출해라고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규정을. 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걸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고 싶겠죠. 만약에 탄소를 내가 정해진 양보다 더 배출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그걸 거래를 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은 사와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고요. 이거는 약간 그 시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금 탄소세 를 정책으로 내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벌써 1991년에 이걸 도입을 했는데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26%나 줄이고 오히려 경제 성장은 78%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세라는 건 뭐냐고 한다면은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네. 그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따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탄소가 많이 배출된 그 과정에 생기는 이런 물건들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약간 외면을 받게 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탄소세라던가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을 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정책들 나오겠죠. 네. 자, 다음 우리 또 피디님. 네. 네. 이제 탄소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로 이제 출장을 한번 갔었을 때 네. 이제 프라이부르크라는 그런 친환경 굉장히 환경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네.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인데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거기 축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축구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축구장에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시 자체에서.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은 펼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뭐 이런 시행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비닐봉지를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사람들이. 네, 그 어떻게 그러면 장을 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고, 그다음 또 얼마 전에는 묶음 포장, 사실 포장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일회용 포장재들이 너무 많이 쓰이고 그게 한 30% 이상이 사실 쓰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그 플라스틱 제품 좀 덜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가 이제 시행을 이제 하려고 했었을 때도 묶음 포장을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2개, 3개 드리로 되어 있는 거 들고 가는데 얼마나 편한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뒷받침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한세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겠다라고 여론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어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어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청소년분들에게 많은 요구를 저희가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린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쌓아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청소년들은 일단 환경에 대한 사랑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천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마트 가실 때 저희들은 여기 기본적인 팩이 있거든요. 크기별로. 종이팩 말고 다회용, 야외용 에코백 네네네.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 비닐이 필요 없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실천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한 우리 또 환경 사랑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우리 태화강을 살리고 이게 생태 도시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정책과 실천이 잘 조화된다면 긍정적인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민. 네 번째 고민은 어떤 고민인지 우리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여자고등학교 한승은입니다. 저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접하는 정보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만큼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일자리들이 주목받고 성장할 거란 이야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한승은 우리 학생인데요. 자 우리 환경에 관심이 뭐 조금 보다는 본인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네. 이게 먹고 또 살아야 다 되잖아요. 관련돼 네. 있는 거예요. 네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렵네요. 제가 3차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4차 역시 우리 청소년들 정보가 빨라요. 네. 여기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왜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도 뭐 그런 세대가 조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대신에 이제 지금 청소년들은 그 시대를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대니까 저희보다 사실은 절박함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직업적인 측면,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1800년대에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이제 네. 영국에서는 기계를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해서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쯤에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컴퓨터가 도입되면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함이 사실은 굉장히 좀 팽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실업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드러나면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인 것이고, 대신에 그 일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인가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그렇죠.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대량 생산을 막 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개개인 맞춤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정작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저는 찾는 그 시기가 학생,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가 이렇게 보면은 뭐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요즘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듯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좀 주는 그런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자리의 개념이 예전에는 생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나의 생활, 생활로 이제 개념이 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 시간으로 청소년기를 저는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소리가 너무 짠 네, 거 아니에요? 아니, 들리고 네,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사무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소년기 때 이렇게 어디서 일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 안 했거든요. 네. 나는 이거 조금 공부해 볼까 요 정도 그냥 고민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른스럽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술들이 중점이 되는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이외에도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또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만큼 새로운 생태적인 산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신산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막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던가, 기존의 자연자원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잘 가꾸고 잘 보존하면서 거기서 가치를,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말고도 이제 숲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이산화탄소 흡수기, 제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생태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울산시에서도 그 뉴딜 일자리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뉴딜 중에 하나가 또 그린 뉴딜로서 이제 숲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숲을 어떻게 하면은 숲에서 일자리가 나오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숲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숲은 지금 굉장히 울창하게 잘 커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저씨 나무들이 많아서 아직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청소년 여러분만큼 이렇게 산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빼곡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조금 솎아베어 내주고 그리고 청소년 나무들로 교체를 해줌으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솎아벤 나무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탄소를 저장한 탄소 통조림인 나무들을 활용을 해서 신산업, 생태 산업을 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또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탄소도 줄이고 탄소도 저감하고 또 우리의 산업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야의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숲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와닿았어요. 이게 나무 통조림은 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무는 탄소 통조림입니다. 탄소를 안에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모은 탄소들을 배출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바닥이라던가 이런 제품이라던가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죠. 요즘 이제 시대에 맞춰서 또 이런 아이디어, 사실 저희는 경험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로 우리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 청소년이시기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내죠. 저는 예전부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고민은 너무 미리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했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실천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친구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도경입니다. 저는 국제환경 전문가가 되어 환경을 보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 환경 전문가가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환경 전문가로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경 전문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도경 우리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말이죠. 일단은 진로가 확실합니다. 네, 국제 환경 전문가. 저는 말이죠 좀 생소하기도 한데 역시 우리 학생들이 좀 발 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친구 우리 질문인데 이 친구의 또 이 꿈을 저희가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현실적인 조언 아낌없이 팍팍 쏘아주세요. 네, 국제환경 전문가. 저도 이 말을 참 생소했었는데요. 이런 멋진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니 저도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석사 연구할 적에 연구지가 필리핀이어서 그 필리핀에서 그 연구를 하면서 나도 이제 세계 숲들을 좀 잘 가꾸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국제기구에 잠깐 관심을 갖고 또 울산 연구에서 근무할 때도 유엔 기구와 일을 하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만약에 이제 환경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성을 쌓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환경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각종 환경 단체라던가 이런 데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환경 관련된 NGO에서 인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냥 책으로 보는 것과 또 현실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 국제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먼저 조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 환경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국제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인가 조금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와 더불어서 영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유엔 기구에 있는 분으로부터 들어서 영어와 그리고 전문성 두 가지를 강화하는 것이 학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딱 찍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해라.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 경험 이런 거 많이 쌓아라. 네. 그리고 공부도 이제 본인 공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네. 더 관심 있는 그런 공부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나 국제 공용어 이거는 꼭 유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네. 국제 환경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네, 실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 피디님. 네네. 저희 학생의 질문 중에 이제 환경 전문가가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조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아까 전에 그 앞선 질문에 이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개개인 맞춤형 그런 서비스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PD를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는 PD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PD는 이제 와서 PD는 어떤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 여행 유튜버들만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어떤 그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일에 대한 디자인, 설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녹색 건축이 요즘에는 한창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자연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짓지 않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이런 나는 요렇게 짓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녹색 건축 설계사 같은 것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이렇게 처리 기술 그런 전문가 저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을 줄이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더 늘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를 당장에 줄이지는 어려운데 대신에 소비를 하되 좀 더 이렇게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는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질문 우리 전체 우리 5명이었죠. 네, 우리 5명의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들었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실시간 퀴즈 이벤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자, 선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접속 방법은 우리 참여 방법은 다시 한번 더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죠. 이대로만 해서 전달 맞추시면 우리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적기 전에 먼저 핸드폰 끝자리 4자리를 적어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9월 18일에 우리 자막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죠. 울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홈페이지 동행해서 우리 당첨자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우리 객관식 갈까요? 주관식 갈까요? 주관식요? 객관식?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좀 편히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남극 펭귄 서식지 눈이 녹아 없음. 2번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 3번 우리나라 남부 아열대와 4번 산불로 인한 숲 손실. 자,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다시 한 번 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남극 펭귄 서식지 눈이 녹아 없음. 2번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3번은 우리나라 남부 아열대와 4번 산불로 인한 숲 손실. 적어주세요. 어떻게 다 적고 있나요? 소정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산불로 인한 숲 손실. 네. 네. 자, 어떻게 정답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뭐 기쁜 표정 지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기후 변화 시대의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은 1번 잠밥을 남기지 않는다. 2번 쿨맵시 운동에 참여. 3번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 4번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탄다. 아, 정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다시 한번 더 기후변화에 우리 시대의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은 잠밥을 남기지 않는다. 쿨맵시 운동에 참여한다. 2번. 3번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 4번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탄다. 우리 학생들이 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죠? 어떤 나이? 네, 운전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네. 자, 빠르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너무 네, 어려운 힌트 줬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5, 4, 3, 2, 1 그만. 정답은 자가용을 탄다. 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와 도보. 맞죠? 4번.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 중에 저희가 또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래 환경 분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그린 스마트 도시 건설, 2번 친환경 하수 관리 시스템, 3번 부동산 개발, 4번 사용 완료 2차 전지, 반도체 리사이클링.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 환경 분야. 일단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환경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자, 정답 올리고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네. 부동산 개발이죠. 네. 환경하고 상관이 뭐 없지는 않지만 아, 네네. 네. 미래 환경 분야. 미래 환경 분야니까 알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 퀴즈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9월 18일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2020년 우리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뭐 어떠셨는지 사무장님. 네. 제가 토크를 시작하면서는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또 질문 답변해 주시는 걸 보고 하니까 정말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준다면은 우리 미래가 굉장히 희망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앞으로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PD님. 네. 일단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학생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그래서 학생분들도 이제 어떤 내가 정말 필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늘 좀 생각하는 어떤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다 환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환경을 책임지는 것은 청소년이다. 네, 그 주인 의식을 갖고 모든 어떤 일상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울산광역시와 우리 울산기후 환경 네트워크가 마련한 2020년 우리 청소년 기후변화 토크 콘서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또 우리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들이 그리울 때입니다. 뭐 취미생활이나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산책, 이 당연한 것들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함께 파이팅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또 인생이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